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엑셀 버전 2021 교재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프로그램 실행한 다음에 새 통합 문서 클릭해 열어주세요. 화면 왼쪽 상단에 저장 아이콘 있죠? 파일 저장할게요. 찾아보기 눌러주세요. 교재에도 문제지 첫 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험장에서도 문제지 받게 되면요, 수험자 유의사항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 이게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파일 저장 위치와 파일명 저장 규칙,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열너비 설정, 답안 시트 이름, 이런 설정들,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요, 시험 보기 전엔 미리 숙지를 해놓고 가도록 하세요. 그러면 파일 저장할게요. 내 PCR의 문서 아래 ITQ 폴더, 여기에 시험장에서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명 저장 규칙,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 이렇게 지정하는데 수험번호 있다면 그걸 사용하고요. 없다면 임의의 숫자 8자리나 교재에 있는 수험번호 사용하세요. 그 다음에 저장 아이콘 눌러주세요. 시험장에서 이렇게 따로 저장하지 않고요, 이미 자신의 자리에 파일명이 수험번호 이름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면 자신의 번호 맞는지 자신의 이름 맞는지 확인하고 그거 그대로 저장하면 돼요. 그럼 이제 열너비 설정할게요. A열 머리글에서 먼저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열너비 메뉴 누르고 숫자 1,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열너비 조절되었죠? 그러면 이제 글꼴 설정, 다음 페이지 조건을 봐주세요. 문제지 첫 번째 장 제1작업 시트에 대한 설명을 보면요, 출력 형태 아래쪽에 조건 나와 있죠.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글꼴 굴림 글자 크기 11로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 지정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제1작업 시트에 나온 건데 그냥 이 시트를 새로 복제할 거니까요, 미리 그냥 설정할 거예요. 굴림의 11이 맞다면 그냥 이 상태에서 더 이상 할 거 없고요. 만약에 글꼴이 다르다면 A열 머리글 왼쪽 이 삼각형 모양 있죠? 여기를 클릭, 모든 셀 선택되었죠? 그러면 굴림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서 글꼴을 설정, 글자 크기 설정, 이렇게 해주면 돼요. 맞춤은 가운데 맞춤 해놔도 되고 나중에 필요한 곳만 다시 설정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왼쪽 아래 시트 1 써있는 시트명 있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시트명을 클릭해서 오른쪽 드래그해 놓아주세요. 다시 한번 컨트롤 드래그해서 놓아주고요. 그러면 모든 셀 A열이 열너비 1로 지정되어 있죠. 제일 왼쪽에 시트 1 이 이름을 더블 클릭, 이름을 제1작업이라고 변경,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시트명 더블 클릭, 여기는 이름 제2작업으로 변경, 세 번째 이 시트명 더블 클릭, 여기는 이름 제3작업이라고 변경하세요. 이제 다시 제1작업 시트명 클릭하세요. 이제 제1작업에 대한 내용들 보고 작성해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가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죠.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직접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완성을 시켜야지 제2, 제3, 제4작업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행을 보면요, 도형 만드는 게 있고 확인, 결제란 만드는 게 보이고요. 이제 중요한 거 B4에서 J14까지 표처럼 보여지는 내용들 있죠. 여기 마우스로 제가 드래그 해볼게요. B4에서 J14까지 여기 내용들인데요,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잠시 멈춰놓고 여러분이 입력해야 되는데 괄호 1, 2, 3, 4, 5, 6 있죠? 그 내용 쓰지 않고요. 그리고 H14셀 HS-212 이렇게 써있는 것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개강일은 보이는 그대로 날짜 그대로 다 입력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H열의 천단위 구분기호 직접 입력해도 되고 나중에 설정해도 상관없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그냥 다 타이핑하면 되겠죠. 그리고 13행, 14행에 열을 병합, 합친 게 있는데요, 그거는 미리 해도 되는데 그냥 B13, B14, 그리고 G13 이렇게 첫 칸에 먼저 입력을 해놓고 나중에 합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강의 멈춰놓고 여러분이 입력해보세요. 먼저 제가 설명을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이 설명들 내용 중요한 것들 있다 싶으면은 미리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세요. H4처럼 한 셀에 2줄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교육비 쓰고 Alt 엔터키 누르고 다음 단위원 써주면 돼요. 그러면 Alt 엔터키 이거 기억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작성하면서 나중에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봐 주고 그리고 강의 멈추고 내용들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입력을 했죠. 그리고 화면을 확대해서 보면요, 글자 틀린 것들 나중에 확인할 때 좀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컨트롤 마우스 휠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크게 해서 여러분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모든 셀에 대해서 정렬이 조건에
그렇게 지시되어 있는데요. 숫자와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정렬 이거부터 해주면 편한데요. 먼저 B4에서 J14까지 이렇게 내용 블록 설정해서 홈에 맞춤에 가운데 맞춤, 위쪽에는 수직 정렬, 아래쪽에는 수평 정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운데 맞춤 한번 눌러주고요. 그리고 숫자로만 보이는 셀들 있죠. 출력 형태에서 오른쪽 정렬 보이는 것들이요. G열의 데이터, 그리고 H열의 데이터 5행에서 12행까지 블록 설정. 여기는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걸 그냥 하지 않아도 표시 형식에서 이 콤마 있죠. 이걸 누르면 일반이 회계 서식으로 표시 형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천 단위 구분기호 필요한 곳은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니면은 숫자로 변경해도 되는데요. 숫자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천 단위 구분기호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정렬 다른 거로 설정되어 있다면 그 정렬로 지정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표시 형식 이 콤마 눌러서 숫자 서식, 사칙 연산할 수 있는 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할 수 있는 숫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는 회계로 하는 게 여러분이 시험 시간에 가장 빠르게 정렬하고 위치 맞출 수 있는 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렬은 끝났는데요. 출력 형태 보면은 병합하는 부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제 할게요. 먼저 B13에서 D13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단위별로 그룹할 거예요. 컨트롤 키 B14에서 D14, F13, 14, G13에서 I13 이제 컨트롤 키 놓아줘도 되고요. 이제 여기를 홈에 맞춤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그러면 각각 이렇게 블록 설정되었죠. 그러면 각각 이렇게 병합한 곳이 가운데 정렬까지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다음으로 테두리 지정할게요. B4에서 J14까지 블록 설정 이렇게 한번 하면 굵은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설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할게요. B4에서 J4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B5에서 J12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B13에서 J14 이렇게 3개 단위로 블록 설정. 그 다음에 홈에 글꼴에서 위에 테두리 있어요. 여기에서 먼저 모든 테두리 설정, 다시 열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2번 지정하면요. 출력 형태처럼 테두리 지정돼요. 그리고 F13, 14행 있죠? 여기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숫자 1키 이게 단축키인데요. 표시 형식이나 테두리 설정할 수 있어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셀 서식 여기로 들어가거나 또는 표시 형식의 옆에 이 화살표 모양 있죠? 이게 셀 서식 부르는 아이콘이에요. 클릭. 그러면 표시 형식 여기에서 테두리로 바꾸고요. X자 모양으로 보이게 하고 확인 이렇게 해주면 테두리 설정은 모두 끝나요. 결제란 작성하는 거 아래쪽에 보면요. 주황색 채우기 하는 거 지시가 있습니다. 출력 형태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조건 내용 안 보고도 알 수 있죠. 회색으로 되어 있는 셀인데요. P4에서 J4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G14 클릭, I14 클릭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는 홈의 글꼴에 테두리 옆에 채우기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색상 표준색의 세 번째 있는 주황 이렇게 설정해주면 돼요. 다음으로 이제 조건에 두 번째 있는 제목 이거 할게요. 여기는 행 높이가 조금 좁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실제적으로 높이를 조금 키워줘야 돼요. 글자가 크게 입력되기 때문인데요. 왼쪽에서 1, 2, 3행 머리글 여기 선택 그 다음에 안쪽 테두리 잡고 이렇게 아래로 움직이면 괄호 안에 숫자 몇 픽셀 나타나죠. 이거를 27에서 30 정도 그 정도 범위로 해주면 돼요. 정확한 수치는 없으니까요. 그냥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이제 여기에 삽입 가지고요. 도형 목록 열면 여러가지 도형 나타나죠. 이름 도형 사다리꼴 되어 있는데요. 기본 도형에 있습니다. 사다리꼴 선택해서 다시 마우스 클릭해주고요. 이거를 쭉 드래그해서 출력과 비슷하게 보면은 지열 한 이 정도에서 마우스 놓아주면 되겠죠. 정확한 가로 세로 크기 지정 없으니까요. 출력 형태 보고 최대한 비슷하게 되었다 싶으면 바로 다음 지시 넘어가세요. 그래서 도형 서식 탭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제목에 대한 제일 마지막 설정 보면요. 도형 채우기 여기를 노랑 지정되어 있죠. 표준색의 노랑 설정. 그 다음에 윤곽선 여기는 출력 형태처럼 테두리만 보이면 돼요. 설정하지 말고요. 도형 효과 가서 그림자라는 게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오프셋 오른쪽 이걸 찾아 클릭해주면 돼요. 이제 이 안에 내용 먼저 입력해도 되는데 나중에 입력할게요. 먼저 홈으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글꼴 지정해야 되죠. 굴림이네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굴림 입력해서 엔터키 이렇게 지정하면 빠르게 굴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글자 크기 여기는 24포인트로 키워주고 그 다음에 글자 색
여기 열어서 테마색의 검정, 그 다음에 굵게 속성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맞춤, 모두 다 가운데 맞춤으로 수직과 수평, 정렬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내용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제목에 대한 것 더 이상 설정할 거 없죠? 이제 오른쪽에 확인 써있는 결제란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는 그림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셀에다 내용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현재 만들어진 행과 열, 여기하고 상관없는 비어있는 셀 하나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여기를 위아래 두 개 행을 먼저 선택하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확인 이렇게 두 줄로 입력해야 되죠. 여기에 보이는 셀들처럼 Alt 엔터 키 활용해서 두 줄 입력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홈에 맞춤에 방향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를 세로 쓰기로 선택,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입력하면 자동으로 한 글자씩 해서 두 줄로 입력되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확 오른쪽에 여기 셀 세 군데 선택하고요. 사원에서 부장까지 먼저 입력하세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 여기는 높이가 조금 커져야지 사인을 하거나 도장 찍거나 하겠죠. 그래서 화면 왼쪽으로 가서 여기 행 높이를 이렇게 키워 놓으세요. 적당하게만 해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 여기는 너비가 너무 넓죠. 그래서 여기 열머리글에서 너비를 좁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는 이제 네모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요. 여기 글자 입력한 곳 가운데 맞춤 안 되어 있는데 가운데 맞춤 지정되어 있다고 나오죠. 잘못된 거니까 여기 한번 클릭,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 놓으세요. 이제 여기는 테두리부터 지정할게요. 굵은 테두리 지정할 필요 없고요. 모든 테두리로 얇게 그냥 지정하세요. 그리고 여기 색상, 채우기 색상 현재 채우기 없음인데요. 이 상태로 놔도 되고 흰색 지정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지시가 따로 없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출력 형태만 봤을 때도 색상이 흰색으로 보인다고 꼭 흰색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별다른 지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저는 그냥 흰색 한번 지정해 봤고요. 이제 여기를 그림으로 바꿔 볼게요. 홈에 클립보드에 복사 써있죠? 이 옆에 이걸 열어서 그림으로 복사 이 메뉴 클릭하세요. 대화상자 나타나면 바로 그냥 확인 누르고요. 컨트롤 V키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림이 나타났죠?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크기 위치는 우선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에 단 원본 삭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셀을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L 머리글에서 이렇게 저는 선택해서 모두 다 삭제할게요. 높이 조정한 것 여기도 내용 없으니까 그냥 놓아도 상관없지만 여기 저는 그대로 그냥 행머리글에서 삭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끔 이거 묻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셀 테두리 있는 거 있죠? 실제 인쇄하면 나타나지 않는 것들. 여기는 보이지 않게 하는 거 어떻게 하냐? 보기에서 눈금선 이거 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성할 때 보이는 상태로 하는 게 편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조건 주황색 지정하는 거 이미 했고요. 유효성 검사 지정하는 게 H14셀 여기 하라고 되어 있죠. 항상 유효성 검사는 H14셀 여기에다가 목록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조건이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H14셀 선택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탭, 그 다음에 여기 도구 보면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죠. 그 위에 이게 유효성 검사 도구 아이콘이에요.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유효성 조건 여기를 모든 값 누른 다음에 목록으로 바꾸고 아래 원본 이 상자 나타나면 여기 클릭, 그 다음에 강좌 코드 이게 목록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B열에서 이 위에 레이블 필요 없고요. 실제 데이터인 B5에서 12행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고 목록 열어서 제일 첫 번째 걸로 선택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여기는 출력 형태 가운데 맞춤 되어 있으니까 안 되어 있다면 가운데 맞춤 지정해 놓으세요. 제가 실수로 여기 내용들 입력해 놨네요. 여기 삭제할게요. 그러면 이제 셀 서식 조건 지정하는 게 있죠. G5에서 G11을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셀 서식 지정하는 거 아까 세 가지 얘기했죠. 홈에서 표시 형식 옆에 화살표 또는 바로가기 메뉴 셀 서식 또는 컨트롤 숫자 1키 그 중에 하나로 여러분이 선택해서 열고요. 표시 형식 가서 사용자 지정 이걸로 변경하세요. 이제 이 많은 데이터 중에 제일 위쪽에서 네 번째 거 선택하세요. 여기에 숫자, 소수점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만약에 소수점 필요하다면 아래 거 선택하거나 점 해서 소수점 자릿수 몇 개까지 그걸 직접 이렇게 .0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이 네 번째 것 이 상태에서 작성을 하면 되는데 한글 명이 숫자 뒤에 나타나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셀 서식 지정할 때는 그냥 큰 따옴표, 그 다음에 한글명, 큰 따옴표, 이렇게 큰 따옴표로 한글 글자 나타내는 것 열고 닫기 해주면 돼요. 그러면 보기에 이렇게 나타나죠? 확인 누르면 블록 설정된 모든 곳에 셀 서식 명, 이렇게 글자가 나타나요. 이제 조건의 마지막 인원수로 이름 정의하는 거 있죠? 여기 블록 설정 동일하네요. G5에서 G12,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요. 이름 정의 메뉴 클릭, 그 다음에 이름 인원수라고 나오니까 다시 이름 입력할 필요 없네요. 인원수에서 그냥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문제 아래쪽에 보이는 함수 사용하는 것, 거기 5번에 최대 인원수 구할 때 정의된 이름, 이걸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 함수에서 여기 나중에 블록 설정하면 자동으로 이름이 인원수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건 끝났으니까 함수 1번부터 순서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출력 형태 1번 써있는 셀 있죠? I5에서 I12 여기까지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수식을 여기에서 직접 입력해도 되는데 여기 테두리도 있어서 여러분이 보기에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쪽에 수식 입력줄 여기에서 입력하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 설명 이해할 수 있게 여기 아래쪽에 설명하고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여러분이 미리 보고요. 그 다음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제 설명 들으면서 다시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먼저 진행 요일 이걸 구하는데요. 개강일에 대한 요일을 예제와 같이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예는 월요일 이렇게 써 있고요. 그래서 개강일 써 있는 것 F열의 데이터죠. 연, 월, 일 이렇게 입력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데이터 입력했을 때 자동으로 날짜 형식으로 변경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들 이제 수식 입력해야 되는데 함수는 추즈 함수, 위크데이 함수 이 두 개를 가지고서 진행 요일이 언젠지 그렇게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즈 함수와 위크데이 함수 어떤 기능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먼저 위크데이 함수를 추즈 함수 안에다 쓸 건데요. 이걸 어떻게 쓰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래쪽에 위크데이 함수도 써놨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에 equal weekday부터 쓰면 되는데요. 영어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이렇게 써주세요. 어느 정도 글자 쓰다 보면 이게 나타날 거예요. 아래쪽에 weekday가 파란색 이렇게 선택되어 있다면 더 이상 입력하지 않고 그냥 탭키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여는 괄호까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여는 괄호 이렇게 입력하면 옆에 있는 FX 눌러서 함수 인수 대화상자 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한 전체 설명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각 인수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리얼 넘버 이거는 날짜가 있는 셀이나 날짜를 나타내는 수예요. 저희는 조건에서 개강일 이걸 가지고서 진행요일 이걸 구하는 거죠. 그래서 시리얼 넘버 여기에는 F열의 데이터 5행에서 12행까지 순서대로 이 함수 가지고 요일을 구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데이터인 F5 이거를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해당 일에 대해서 이렇게 숫자가 나타나요. 이 숫자는 각각 날짜에 대한 고유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아래쪽에 리턴 타입 있죠. 여기를 그냥 이렇게 보면요. 아래쪽에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뭐가 뭔지 복잡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먼저 입력하지 말고요. 그냥 확인 또는 컨트롤 확인 눌러볼게요. 그래서 컨트롤 확인하면 모든 셀에 이렇게 숫자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죠. 자, 우선 위크데이 위에 수식에서 F5 뒤에 닫는 괄호 있죠. 이거를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F5 뒤에서 콤마 누르면 바로 다음 인수로 넘어가요. 여기에는 한 칸 띄우든 띄우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콤마만 누른 상태에서 보면요. 제가 아래쪽에 여기 글자 좀 크게 보이게 이렇게 써놨는데요. 위크데이에서는 이렇게 콤마 눌렀을 때 리턴 타입의 숫자, 날짜를 구하는 방식 이걸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일요일이 먼저냐 월요일이 먼저냐 이런 순서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 2, 3 또는 11, 12, 13, 17까지 이렇게 지정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어느 걸 하든 결과만 동일하게 맞게만 나타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2013년 10월 2일이 며칠인지 알고 싶다면 컴퓨터에 날짜 확인하는 거 있죠? 컴퓨터 날짜 그걸 열어서 이 날짜가 무슨 요일인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만약에 이 날짜의 실제 요일이 월요일이다 그러면은 숫자 1로 지정했을 때 숫자 2 여기에 데이터가 2로 나타나서 월요일 이렇게 출력되게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러면요 5행의 값은 2였고요 그 다음에 3, 7, 2, 6, 6, 2, 5 이렇게 나타났었죠. 여기를 2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키 닫는 괄호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 컨트롤 엔터키 해볼게요. 값이 이렇게 바뀌는 것 확인할 수 있죠. 10월 2일이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2로 지정했을 경우에 월요일인 1 이런 식으로 오행의 값이 바뀌어 나타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걸 지정했는지 이걸로 기억을 해야 돼요. 일요일을 1로 지정했는지 월요일을 1로 지정했는지 그걸 기억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잘 모른다면 그냥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또는 월, 화, 수, 목, 금, 토 해서 1이냐 2냐 요 두 개 중에 하나로만 기억해서 어떤 문제든 항상 이거를 동일하게 지정을 해주세요. 숫자 1로 하든 2로 하든. 그래서 저희 문제 있죠. 여기 첫 번째 줄 이 내용이 정답 파일에 이렇게 적힌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F5만 쓰고 뒤에 리턴 타입을 쓰지 않았어요. 여기에 아무것도 안 쓸 때 어떤 걸로 나타난다 설명이 없죠. 아무것도 안 썼을 땐요. 이렇게 F5만 하고 닫는 괄호에서 컨트롤 엔터키 눌렀을 때 다시 여기 조건 잘 보이게 캡처해 놨는데요. 여기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 그냥 닫는 괄호만 했을 때는 숫자 2를 입력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이 1, 그리고 월요일이 2, 화요일이 3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의할 점 이렇게 콤마 해놓고 그냥 닫는 괄호에서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경우에는 콤마는 사용하지 않고 닫는 괄호 이렇게만 사용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거나 자신이 어떤 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 해서 이렇게 1 이렇게 입력해서 작성해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나니까요. 이거에 대해선 채점할 때 감점되지 않아요. 수작업 채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정답 파일처럼 그냥 이렇게 F5만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키 눌러서 값 이렇게 나오는 걸로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리턴 타입 1로 지정했을 때 오행은 월요일, 그리고 6은 화요일, 7로 되어 있는 건 토요일.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이제 위크데이 함수 이걸 추주 함수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잘라내기 먼저 할게요. 컨트롤 X키 이렇게 잘라내기 하고요. 그 다음에 추주 함수로 먼저 입력을 해보세요. CH55까지만 입력해도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에서 탭키 누르면 여는 괄호까지 자동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아까 제가 설명했었어요. 이제 여기에 직접 입력해도 되는데 FX 눌러서 들어갈게요. 데이터들 앞뒤에 큰 따옴표 입력해야 되는데요. 위크데이에선 리턴 타입 할 때 여기서 보면서 하면 편하지만 추주 함수는 그냥 여기에서 하는 게 편해요. 먼저 첫 번째인 인덱스 넘버 이 인수에는 숫자 1에서 254 중에 하나가 들어가게 하는데요. 그 숫자 저희가 위크데이 함수로 구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붙여넣기로 위크데이 이렇게 해주면 값이 나타나죠. 이제 다음으로 value 1, 2 여기까지만 있는데 클릭하면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필요 없는 셀은 사용하지 않고 필요한 value 값만 여기다 입력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위크데이 값이 1일 때 이때는 숫자 1로 했으니까 숫자가 1로 나타날 때 그때는 일요일 이렇게 표기되도록 나타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인수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앞뒤에 따옴표 나타나고요. 그래서 일요일부터 월화 수목 금토 여기까지 입력해주면 돼요. 여러분이 직접 각각 인수 입력을 해보세요. 이렇게 월화 수목 금토를 모두 입력을 해 놓으세요. 위크데이에서 리턴 타입 이걸 2로 지정했다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죠. 그러면 여기다가 value 1이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추주함수 내용 괄호 닫혀서 이렇게 모두 끝났죠. 저희는 1, 2, 3, 4, 5, 6, 7 여기에 해당하는 결과값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컨트롤 엔터키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숫자 2에 해당하는 곳 월요일, 숫자 3에 해당하는 곳 화요일, 숫자 7에 해당하는 곳 토요일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는 출력 형태에서 번호만 지정되어 있어서 셀 서식이나 정렬 어떤 건지 알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함수식 지정하는 곳은 정렬이 어떻게 되어 있든 그리고 표시 형식을 무엇으로 하든 감점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결과 그것만 제대로 보이게 해주면 돼요. 그냥 이게 문자니까 가운데 맞춤 해놓을게요. 이제 J5에서 J12 셀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여기에는 조건 2번 개강월 구하는 것, 개강일의 월을 추출한 결과값 뒤에 그러면 이번에도 FR 데이터 사용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구한 값 뒤에다가 월 이렇게 해서 얘 보면 1월, 2월, 3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뒤에다가 한글 붙여야 되니까 AND 연산자 사용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함수는 월만 구하면 되니까 month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수식에 equal month는 영어로 대소문자 상관없이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여는 괄호 이렇게 해주고 fx 그 다음에 인수는 딱 하나밖에 없죠.
개강일 첫 번째 데이터 F5를 선택. 그러면 숫자 10 이렇게 나타나죠. 10월 맞죠? 이제 컨트롤 확인 누르면 여기에 모두 다 블록 설정된 곳에 나타났죠. 그럼 이 뒤에 연결해서 해야 되니까 AND 연산자 이렇게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셀 서식 여기에 입력하던 것처럼 동일하게 큰 따옴표 그 다음에 월 큰 따옴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컨트롤 엔터키 이렇게 눌러주면 10월 11월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도 정렬 가운데 맞춤 해놓고요. 표시 형식 일반에서 따로 바꾸지 않을게요. 이제 이 13셀 선택해 놓으세요. 여기는 초등학생 평균 교육비 이걸 구하라고 되어 있죠. 이번에도 아래쪽에 제가 함수 설명 써놨는데요. 잠시 설명을 먼저 들어주세요. 문제의 조건을 자세히 보면요. 버림하여 1000원 단위로 구하시오 되어 있어서 라운드 함수가 아니고요. 라운드 다운이란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사용하려고 하는 라운드 다운 함수 있죠. 그리고 조건을 보면요. 반올림이 아니고 1000원 단위로 버림해라. 그래서 예제 여기 보면요. 1000원 단위 7000 아래쪽 이 숫자는 모두 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452 방식으로 6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통은 이 6 이거는 반올림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냥 10, 100 여기 모두 다 숫자 버려버리고 32만 7000 이렇게 나오도록 해라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기 위한 함수로 라운드 함수는 적합하지 않아서 문제에서 라운드 다운 함수를 사용하라고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라운드 함수를 하기 전에는 먼저 평균 구해야 되겠죠. 초등학생 평균의 교육비죠. 초등학생 써있는 곳은 D열 이 대상 데이터 사용할 거고요. 제가 설명 위해서 괄호 안에 내용은 빼고 얘기할게요. H열의 교육비 이 데이터에서 조건에 맞는 초등학생 평균 교육비 이걸 구하게 Daverage 함수를 사용하라고 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average 함수부터 먼저 사용을 해봐야지 평균 값을 구하겠죠. 여기 옆에 제가 설명 자세하게 써놨는데요. 내용이 기니까 잠시 강의 멈춰놓고 내용 먼저 읽어봐도 돼요. 앞에 D 써있죠.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 저희가 이전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dsum 같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상 인수가 이렇게 세 가지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 읽는 방법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해 놨어요. 그럼 함수 먼저 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Daverage 여는 괄호까지 하고요. fx 누르면 함수 인수 이거 열 수 있죠.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 첫 번째 이거는 범위고요. 두 번째 필드 이거는 이 데이터베이스로 지정한 범위에서 왼쪽부터 몇 번째 열이냐 그거 지정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조건을 지정하는 거죠. 첫 번째 데이터 범위부터 지정할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D 다음에 어떤 이름이 나타나든 범위 잘 모른다 그러면은 기본 데이터 모두 범위로 지정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저희가 작성해야 될 거 B4에서 H11로 해놨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각각 데이터의 이름 있죠. 이 레이블까지 꼭 같이 포함을 해야 돼요. 그래서 B4에서부터 선택 12n까지 가는데요. 어느 열까지 가냐?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 그냥 정확하게 한다면요. 교육비 써있는 이 10가지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까지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B4에서 H12 이번엔 다행히 교육비가 또 H열 끝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B4에서 H12 이렇게 범위 지정해주면 돼요. 이 범위에서 왼쪽에서부터 몇 번째 열의 데이터를 여기 출력할 거냐 교육비 이걸 출력할 거죠. 그냥 교육비가 아니고 조건에 맞는 것 평균을 여기다 출력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H열이 왼쪽에서 몇 번째 열이냐 데이터베이스에서 B가 1번 열이니까 세보면 7열이죠. 그래서 7번째 필드다 해서 7 써놓고요. 세 번째 조건인 크라이테리어 인수가 나타나면 항상 조건 지정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정한 조건이 있는 셀 찾도록 해야 되는데 초등학생 데이터 이걸 구해야 되죠. 그래서 필드 이름부터 확인해야 돼요. 대상이 초등학생이냐 이런 식으로 두 행을 선택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D열에서 D4, D5 이렇게 두 개 행 선택해 주면 됩니다. 데이터 값, 평균 값 이거라고 나타나죠. 그러면 확인 누를게요. 여기는 컨트롤 확인 필요 없습니다. 셀 하나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확인 값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제 이거를 1000단위까지만 필요하고 나머지 다 버리라고 했죠. 36만 4000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라운드 다운 함수 써야 되니까 먼저 Daverage 함수 쓴 거 컨트롤 X키 눌러서 잘라내게 해두세요. 이제 여기에 equal 라운드 다운 이렇게 해서 여는 괄호까지 입력 그 다음에 fx 눌러보세요.
그러면 함수 인수 바뀌어서 다시 나타나죠. 그러면 저희가 컨트롤 X키로 잘라내기 한 거 있죠? 이거를 넘버에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값이 364,333.3333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버림하여 1000원 단위로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여기 아래쪽에 넘버 디지트 이 인수에는 1000단위 아래 100단위까지 1, 10, 100 세 자리를 버려야 되죠. 그래서 숫자 3을 하는데요. 그냥 숫자 3이 아니고 음수를 지정해야지 소수점 왼쪽 여기를 반올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3이 아닌 마이너스 3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4000 아래 숫자는 모두 버려서 364,000 이렇게 나타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셀 하나니까요. 그냥 컨트롤 엔터키 아니고 그냥 엔터키 또는 확인. 그러면 확인을 누를게요. 그러면 값이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여기에도 정렬과 표시 형식 감점 대상 아니지만 숫자니까 보기 편하게 표시 형식에 콤마, 천단위 구분기호 나오게 하고 정렬은 회계 서식이라 오른쪽 이렇게 지정되어 나타나는데 그냥 오른쪽 정렬 해놓도록 할게요. 이제 24셀 클릭을 해놓으세요. 여기는 4번이죠. 전체 교육비 합계를 구해야 되는데요. 함수는 SUMPRODUCT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함수에 대한 설명 써놨고요. 제일 윗줄에 저희가 사용할 함수 이렇게 지정해놨어요. 그러면 다시 조건을 봐주면요. 이 합계를 구하는 거는 인원수 곱하기 교육비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수와 교육비, 지열과 H열에 있는데요. 이 두 개를 각각 곱해서 총 합계를 여기 나타나게 해주면 되겠죠. 이퀄 먼저 입력하고 sum 대문자 P까지만 입력해도 이렇게 나타나죠. 나머지 입력할 필요 없이 바로 여기에선 탭키 누르면 이렇게 여는 괄호까지 나타나죠. FX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함수에선 인수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클릭하면 계속 어레이 인수가 추가될 거예요. 저희는 인수를 아래 보여지는 것처럼 이 두 가지만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인수에는 인원수가 써있는 지열 이걸 선택해주면 되는데요. 범위로 지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위의 데이터 사행은 필요 없고요. 실제 데이터인 G5에서 G12까지 블록 설정 그 다음에 곱하기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인수 array2에다가 H열의 교육비 단위원 이걸 지정해주면 돼요. 같은 행으로 해주면 되니까요. H5에서 H12까지만 블록 설정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수식 결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확인 눌러볼게요. 값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여러분이 읽기 불편하죠? 나중에 채점할 때도 보기 불편하니까요. 여기도 이번에도 표시 형식 회계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J13셀 이번엔 5번 최대 인원수 구하는 것 해보도록 할게요. 아주 간단한 함수지만 이번에도 아래쪽에 설명 써놨습니다. 그러면 함수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equal max 여는 괄호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fx에서 들어갈게요. 이건 아주 간단한 함수니까 시험장에선 max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 인수 사용하지 말고요. 바로 여기에 대한 데이터 블록 설정해서 함수 작성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최대 인원수 지열의 데이터 인원수에서 제일 큰 값만 찾으면 되죠. 넘버2 이 인수는 필요하지 않죠. 넘버1에서 바로 마우스 드래그를 G5에서 G12 이렇게 한 다음에 닫는 괄호에서 바로 확인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함수 인수 대화상자 사용하지 않고 수식 입력줄에서 사용하더라도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요.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여기 인원수라고 G5에서 G12 여기가 자동으로 변경되어 나타나죠. G5에서 G12를 저희가 조건 지정할 때 인원수라는 이름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직접 인원수라고 입력을 해도 되고 G5에서 G12로 블록 설정해서 자동으로 인원수 변경되면 그러면 이렇게 체크 또는 엔터키 이렇게 해주면 값이 43 인원수의 최대값 찾아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도 범위를 동일하게 지정했기 때문에 값은 최대 인원수인 43명이 여기 나타날 텐데요. 이렇게 범위를 직접 입력해 놓은 상태에서는 엔터키 누르거나 이 입력 눌렀을 때 자동으로 여기 데이터가 인원수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정의된 이름 지정할 때는 꼭 맥스 한 다음에 이 안에서 인원수에 해당하는 정의된 이름 데이터 G5에서 G12 이렇게 블록 설정하거나 직접 인원수 입력 이렇게 해서 함수를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한글로 명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한글 명 없이 43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감점 대상 아니에요. 여기 지열의 데이터에서 저희가 셀 서식 여기에서 한글로 명 나타나게 사용자 지정을 해놨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일부러 한글명 다시 나타나게 여기에서 표시 형식 바꿀 필요 없다는 것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도 그냥 오른쪽 정렬 해놔도 상관없어요. 표시 형식이 지열의 데이터처럼 사용자 지정으로 바뀌어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일반 형식 또는 숫자나 회계 어느 걸로 되어 있든 43이 나타나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다음으로 J14셀 클릭을 해 놓으세요. 이번에도 아래쪽에 이렇게 VLOOKUP 함수 사용할 것, 그리고 아래쪽에 설명을 써놨습니다. 여러가지 내용들 먼저 읽어봐 주세요. VLOOKUP 함수는 여러분이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함수죠. 그러면 수식에 VLOOKUP 여는 괄호 이렇게 해놓고 fx 들어가세요. lookup value 여기는 항상 유효성 검사로 지정한 셀 봐야 되니까요. H14를 지정을 했었죠. 두 번째 인수인 테이블 어레이 여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수, 데이터베이스처럼 범위를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범위 지정하는데 유효성 검사로 지정한 데이터가 어느 건지 그걸 보고서 그 데이터부터 범위를 시작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비열부터 시작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번엔 비열 데이터 하면 되는데요. 저희 정답 파일에서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경우 있을 거예요. 이게 수정될 텐데 B4에서부터 해도 상관없지만 사행의 데이터는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효성 검사 지정할 때 B5에서 B12 이걸 목록으로 나타나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B4로 하면 안 되고요. 여기를 B5로 바꿔야 돼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테이블 어레이 지정할게요. B5에서부터 B12까지 이렇게 간 다음에 어느 열까지 가야 되냐. 저희가 필요한 건 교육비 단위원 이게 J14셀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H12 이렇게 가면 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는 VLOOKUP 함수에서는 그냥 기본 데이터의 끝 여기로 가주세요. H열이 기본 데이터 끝이에요. 이렇게 마우스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 컬럼 인덱스 넘버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필드 인수 있었죠?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왼쪽에 테이블 어레이 첫 번째 열에서부터 몇 번째 열을 여기서 나타내게 할 거냐 그거니까요. 저희는 H열이죠. B에서부터 세보면 H는 몇 번째예요? 7번째죠. 숫자 7 입력. 마지막에 range lookup 여기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 영어로 false 또는 숫자 0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편하게 0 입력하도록 할게요. 확인 눌러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오행 강좌 코드 선택되어 나타나 있다면 교육비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성 검사 이 목록의 값을 바꾸면 12행 데이터로 바꾸면 값도 J14에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함수식 이제 모두 끝났고요. 이제 조건 7번 조건부 서식 지정하는 것만 남았죠. 제가 아래쪽에 또 이렇게 설명 써놨고요. 조건의 수식 지정할 때 연산자 어떻게 쓰는지도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작성을 하려면요. 먼저 B5에서 12행 그리고 어디까지냐 저희가 표 만들어 놓은 끝에 데이터 J열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면 돼요. 항상 이렇게 선택하면 되고요. 이제 홈에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 규칙 들어가세요. 문제 조건 7번 보면요. 수식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죠. 규칙 유형을 수식을 사용하는 거 선택. 아래쪽에 입력상자 나타났으면 여기 클릭. 수식이니까 equal부터 하면 되는데요. 선택하면 자동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 인원수가 40 이상인 걸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인원수 써있는 첫 번째 데이터인 G5 이걸 클릭하세요. 그러면 달러 표시가 이렇게 열과 행에 모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거는 행과 열이 모두 바뀌지 않도록 지정하는 절대 참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지열은 계속 바뀌지 않고 그리고 행, 5행, 6행, 7행, 12행까지 행은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 참조로 열 지정, 상대 참조로 행 지정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블록 설정에서 나타나면 F4키 눌러서 G열 앞에만 달러 표시 나타나도록 이렇게 열만 절대 참조로 해놓으세요. 그래서 G5의 값이 무엇 이상이냐 40 이상이냐죠. 이상에 해당하는 연산자 이렇게 크거나 같으냐 무엇보다 40보다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럼 이 조건에 맞는 거 서식 설정해야 되죠. 서식 버튼 해주고 그 다음에 색에서 표준색의 파랑 그 다음에 스타일을 굵게 확인 누르고요. 이제 이 규칙에서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8행, 11행 여기에만 데이터 이렇게 모든 셀이 파랑에 굵게 나타납니다. 혹시라도 이게 다르게 나타난다면 입력한 데이터 중에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꼭 확인해 주세요.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조건부 서식 지정했던 거 잘못된 게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주고요. 그럼 이제 설명 필요 없으니까 저도 이제 없애놨고요.
이제 먼저 파일 저장해 주세요. 이제 제 1작업에서 기본 데이터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 있죠. B사에서 H12까지 이 데이터가 시험에서 항상 기본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제2, 제3, 제4작업 그걸 하기 때문에 제가 기본 데이터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2작업 필터 및 서식이죠. 제2작업은 출력 형태도 없어요. 그리고 출제는 고급 필터 표서식 이렇게 현재 문제처럼 두 개가 출제되거나 아니면은 목표값 찾기 고급 필터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혼합되어서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건 위에 먼저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기본 데이터 이렇게 B사에서 H12까지 블록 설정해서 컨트롤 C키로 복사 제2작업 시트로 가서 B2 여기 셀을 먼저 선택을 해 놓으세요. 홈에 붙여넣기 이 글자 클릭한 다음에 아래 원본 열너비 유지 있어요. 이 메뉴 클릭하면 제1작업처럼 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1번 고급 필터부터 해주면 되는데요. 먼저 조건이 콤마로해서 두 개가 나뉘어 있죠. 그래서 강조와 코드가 대문자 B로 시작하거나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강조와 코드 써있는 B2 셀 먼저 이렇게 클릭을 해 놓으세요. 다음 조건인 교육비 단위원이 40만 이상인 자료 여기까지가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교육비 써있는 곳 HR 여기 끝에 있네요.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H2도 선택 컨트롤 C키로 복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지정인 B14 셀 선택 그 다음에 컨트롤 V키 누르면 두 개의 조건 볼 수 있게 서로 붙어서 나타나요. 그럼 이제 강조와 코드의 조건 바로 아래쪽 B15에 쓰면 되는데요. 대문자 B만 먼저 이렇게 입력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면 그냥 강조와 코드가 B냐 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B로 시작하는 모든 것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거에 해당하는 글자는 윈도우에서는 항상 이 문자를 사용해요. 엑셀 포함해서 모든 윈도우에서 항상 이 문자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정렬 같은 거 따로 할 필요 없고요. 앞뒤에 큰 따옴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교육비 이걸 구해야 되는데 앞에 조건과 뒤에 조건 콤마로 해서 연결되는데 그 말을 보면은 시작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시작하고 또는 이런 식으로 말 바꿔도 동일한 거죠. 그래서 또는에 해당하는 영어로 or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리고 and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바로 옆 셀에 교육비 이 조건을 입력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리고 조건이에요. 두 개 다 조건이 만족하는 걸 찾는 거고요. 또는 해당하는 거니까 그 아래쪽 행인 C16 여기에다가 교육비에 대한 조건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두 개 조건 중에 하나만 맞거나 두 개 다 맞거나 그것을 찾게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비 여기에는 40만 이상인이죠. 저희가 이상 이렇게 쓸 때 이 연산자 사용했죠. 그래서 교육비가 이상이냐 무엇보다 40만보다 크거나 같으냐 먼저 이렇게 연산자 쓰고요. 그 다음에 40만을 바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천단위 구분기호 여기다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 지정하고요. 이 조건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 나타나도록 해줘야 되죠. 강조와 코드에서 교육비까지 이 모든 데이터를 여기에 출력한다면 고급 필터 할 때 B18 여기 셀만 선택해 놓으면 되는데요. 저희는 필요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B열 이행해서 먼저 필요한 이름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먼저 B2 강좌 코드죠. 그 다음 강좌명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냥 드래그해서 같이 선택하면 되죠. 다음으로 F열의 개강일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 그리고 H2에 있는 교육비 단위원 선택 4개 이 데이터 필요하죠. 컨트롤 C키로 복사 그 다음에 복사 위치인 B18 셀 선택해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또 4개 붙어서 나타나죠. 데이터 이제 작업하기 위해서 B2에서 H10까지를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여기 설명은 필요 없으니까 지웠고요. 이제 블록 설정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의 고급 눌러주세요. 그래서 결과 현재 여기 블록 설정된 곳에 나타나면 안 되죠. 아래쪽에 새로 나타나야 되죠.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 목록 범위는 항상 B2에서 H10이에요. 조건 범위 선택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B14에서 C16 선택 복사 위치 여기 새로 만들어 놓은 4개 있죠. 이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체크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 그러면 이 2개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이렇게 데이터 4개가 있다고 해서 나타납니다. 이제 조건의 2번 표서식 할게요.
먼저 B18에서 E22까지 선택, 홈탭 가주세요. 여기 채우기 하는 거 있었죠? 여기 채우기 도구에서 채우기 없음으로 변경. 그 다음에 옆에 가면은 표 서식이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서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는데요. 각각 색의 이름이 이렇게 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색은 빼고요. 표 스타일 보통 6을 찾아 클릭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머리글 포함은 체크된 상태로 확인.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모양 바뀌어 나타나는데요. 위에 테이블 디자인에서 머리글행 체크, 줄무늬행 체크. 꼭 이거 두 개는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건에 표서식에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필터 단추, 이거는 체크되어 있든 체크 해제되어 있든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이거는 원래 있는 상태로 놓아두세요. 이제 또 파일 저장하고요. 제1작업으로 다시 가주세요. 제3작업 시트 해야 되는데요. 이번엔 다시 또 출력 형태가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조건 4가지 있죠. 여기는 순서대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먼저 피벗 테이블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 데이터 B4에서 H12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벗 테이블 만들 거예요. 삽입 탭 먼저 가지고요. 왼쪽에 피벗 테이블 있죠. 위에 도구 아이콘 이걸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대화상자 나타났죠. 기존 워크시트 선택, 제3작업으로 가주세요. 이번에도 B2 셀 선택을 하세요. 출력 형태에서 B2에서부터 표 모양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눌러주면 제3작업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이전 다른 강의처럼 이렇게 설명을 적어놨어요. 먼저 출력 형태를 보고서 행의 데이터, 열의 데이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열 제목, 행 제목 먼저 보면요. C2에 써있는 대상 있죠. 이게 열 제목이고 그 아래 행에 써있는 초등학생, 일반인, 대학생 이게 열 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B4 개강일 써있죠. 그건 행 제목이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행 데이터들이 써있어요. 그러면 행의 데이터는 개강일, 열의 데이터는 대상 이걸 사용한다 알 수 있죠. 그래서 화면의 오른쪽 피벗 테이블 필드 여기에서 먼저 개강일 이걸 클릭하세요.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행에 가져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대상 여기 있죠. 또 마우스로 클릭해 쭉 드래그 열에다 가져다 놓으세요. 그러면 행, 열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제 값 이거는 조건의 1번에 보면요. 개강일 및 대상별 그 다음에 강좌명의 개수 이걸 구하라고 첫 번째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명 여기 강사명과 헷갈리지 말고요. 강좌명 드래그해서 쭉 아래로 값에다 가져다 놓으세요. 그러면 개수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개수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비 단위원의 평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교육비 단위원 또 마우스 드래그해서 쭉 가져다 놓는데요. 개수 위에 놓으면 안 되고요. 개수 아래쪽 여기다가 마우스 놓아주세요. 그런데 평균이 아닌 합계 이렇게 나타나죠. 이거 마우스 클릭 그 다음에 값 필드 설정 이 메뉴 클릭하세요. 먼저 평균으로 고치고요. 사용자 지정 이름 교육비 다음 내용이 안 보이죠. 직접 타이핑해서 단위원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피벗 테이블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데 이제 옆에 건 필요 없어요. 닫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열고 싶다면 피벗 테이블 안에 선택하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피벗 테이블 분석 여기에서 필드 목록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면 다시 열 수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행 레이블의 개강일, 열 레이블의 대상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 두 개 셀 정렬은 아직 신경 쓰지 말고요. 이제 행의 아래쪽에 5, 6, 7 나와 있는데요. 앞에 더하기 표시가 되어 있죠. 아직 그룹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조건의 2번처럼 개강일 그룹화 할게요. 먼저 10월 이 첫 번째 데이터를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그룹 메뉴 클릭. 그러면 일, 월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일은 필요 없죠. 그래서 월만 나타나도록 일은 이렇게 클릭해서 파란색 없애 놓으세요. 그리고 시작일 여기에서 월 추출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상태로 놓으면 돼요. 끝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더하기 표시 사라지고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대상을 정렬하라고 되어 있죠. 이걸 열어서 보면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이 있어요. 첫 번째 글자 대, 일, 초 이걸 가지고서 정렬 가나다 순이냐 역순이냐 확인하면 되죠. 치읓이 제일 나중에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응, 디귿 첫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렬을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해줘야지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나요. 이제 다음으로 조건 3번이 있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이걸 먼저 해줘야 되는데 피벗 테이블 분석 도구에서 왼쪽에 옵션 있습니다. 이거 클릭. 그래서 여기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조건 3번과 동일하죠. 요거를 체크. 그 다음에 아래쪽에 빈 셀 표시 있죠. 여기는 아스테리스크 문자 이거 2개 출력과 동일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요약 및 필터 탭 까주세요. 조건의 4번 행의 총합계는 지우고 있죠. 그래서 이거 표시 안 되도록 체크 해제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돼요.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화면 좀 크게 할까요? 여기서 이제 봤을 때 다른 거는 정렬 다 출력과 모두 동일하게 되었고요.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흰색으로 되어 있는 셀들 있죠. 오행 C5에서부터 데이터 끝까지 H8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래서 숫자 데이터들 보면 값이 조금 다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정렬도 맞지 않게 되어 있는 것, 여기 빈 셀 표시한 것, 이것도 틀리게 되어 있죠. 한 번에 그냥 할 수 있습니다. 홈 탭 가주세요. 그리고 표시 형식 있죠. 콤만 눌러서 회계로 바꾸세요. 그러면 정렬 숫자 데이터는 무조건 회계 서식되어 있다면 정렬이 어떻게 되어 있든 무조건 오른쪽 정렬되어 나타난다고 했죠. 숫자가 아닌 그냥 별표, 이 문자로 되어 있는 곳은 회계로 해도 그냥 일반 문자처럼 정렬이 적용돼요. 그래서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놓으면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나고요. 회계로 지정하면서 소수점 아래가 사라졌기 때문에 값도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 만약에 잘려 보인다면 잘려 보이는 셀 열 머리글에서 조절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제 다시 제1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이제 제4작업 그래프 해야 되는데요. 조건이 총 10개 있고요. 출력 형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출력 형태를 보고서 기본 데이터에서 필요한 데이터 찾아야 돼요. 출력 형태 가로축에 있는 거 있죠. 습지야 고마워 이거 있는 거 보면 강좌명이죠. 시열 데이터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사행 강좌명 레이블 데이터의 이름 이것도 같이 선택할 건데요. 먼저 필요한 데이터 가로축에서 보도록 할게요. C4에서부터 선택해서 습지야 고마워 첫 글자로만 이렇게 보면서 찾아도 쉬워요. 첫 글자로만 보면요. 그 다음 낭이죠. 여기 C7 선택 그 다음에 야는 빼고요. 첫 글자 미 그러면 C9 여기도 또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한국화, 커피와 핸드드립, 글라스 아트까지 모두 드래그해서 같이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개 데이터가 더 필요한데요. 출력 형태에서 가로축의 아래쪽에 있는 범례 2개가 보이죠? 교육비 단위원 H열이고요. 인원수 G열에 있는데요.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건 상관없어요. 그냥 앞에 있는 것부터 같이 선택하면 돼요. 2개 붙어 있으니까 같은 행을 동시에 선택할게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G4에서 H5까지 그 다음에 G7에서 H7 그 다음에 G9에서 H12까지 이렇게 같은 행을 선택해 놓고요. 이제 삽입 탭 가주세요. 차트 여기에서 콤보 차트 삽입 있죠? 클릭 사용자 지정 콤보 차트 만들기 클릭을 해 놓으세요. 모든 차트의 맨 아래 혼합이 선택되어 있죠? 계열 이름 2개가 있고요. 이제 조건에서 1번과 7번 같이 봐야 해요. 이제 차트 종류 1번 묶은 세로막 대형 되어 있는데요. 7번의 서식을 보면요. 인원수 계열 이번엔 첫 번째 이거죠. 이거를 묶은 세로막 대형이 아닌 표시기는 꺾은 선형 이걸로 변경하고 보조축 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꾼 후에 아래쪽에 있는 교육비 단위원 이거는 그러면 조건의 1번 차트 종류 묶은 세로막 대형 이걸로 변경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보조축은 하나만 지정하는 거니까 여기는 체크하지 않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차트 만들어지면 바로 차트 이동 메뉴 클릭하세요. 새 시트 선택 여기 이름을 제4작업이라고 이름 입력해주고 확인 그러면 제일 왼쪽에 시트명이 나타났죠. 시트 순서 답안 작성 요령과 출력 형태 아래쪽에 있는 주의사항처럼 순서가 제1이 맨 앞에 있어야 돼요. 제4작업 시트명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 그 다음에 마우스 놓아주세요. 그러면 제1, 제2, 제3, 제4작업 순으로 나타나죠. 이제 현재 차트 바깥쪽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가 차트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조건에서 1, 2, 3번 완료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조건의 4번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 빠른 레이아웃 누르고 레이아웃 3 선택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 첫 번째 스타일 1 클릭해 선택 이제 5번 영역 서식 차트 영역 선택되어 있으니까요. 글꼴 먼저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글꼴에서 먼저 굴림 찾아 선택 글자 크기 11포인트로 키워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색 검정색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여기 클릭해서 검정 지정
그 다음에 채우기 지정 있죠? 서식 탭 가주세요. 도형 채우기 여기에서 질감 가서 파랑 박엽지 찾아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 있죠? 마우스로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면 그림 영역 나타나는 곳 있죠? 클릭한 다음에 도형 채우기를 색깔 흰색 지정하세요. 다음으로 6번의 제목 서식 있죠? 위에 차트 제목 클릭해서 이 안에 글자를 드래그해서 선택, 출력 형태 보이는 제목으로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글꼴 설정해야 되니까요. 차트 제목 이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클릭을 해 놓으세요. 현재 서식 탭 되어 있으니까 여기 도형 채우기부터 할게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일 테마색의 첫 번째 이 흰색 이름이 흰색 배경일이죠. 클릭. 그 다음에 테두리 지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만 지정해주면 돼요. 이제 다음으로 글꼴 설정 홈 탭 가야 되죠. 이번에도 글꼴이 동일하게 굴림이네요. 따로 바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굵게 속성 클릭해 지정,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키워주고, 그 다음에 글자 색은 검정이니까 바꿀 필요 없고요. 나머지 모두 설정했어요. 조건의 7번 서식 있죠. 서식은 보조축 지정까지는 했어요. 이제 계열 설정해야 되는데 출력 형태 참조하라고 되어 있죠. 표시기는 꺾은 선형에서 꺾인 부분에 있는 동그라미, 이게 표식인데 이 표식 중에 하나 클릭하세요. 바로 표식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 누르면 오른쪽에 대화상자 나타났죠. 계열 옵션의 첫 번째인 채우기 및 선 클릭, 표식 클릭, 표식 옵션 클릭, 그 다음에 기본 제공 클릭, 그 다음에 아래 형식 바꿀 수 있죠. 출력 형태에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지시된 것처럼 두 번째 다이아몬드형 마름모 이거 클릭을 해서 변경, 크기는 10으로 이렇게 키워 놓으세요. 다음으로 눈금선 설정이 있죠. 그림 영역 안쪽에 가로선 이건데요. 마우스 끝으로 이렇게 클릭하면 왼쪽과 오른쪽에 동그라미 모양 나타나서 눈금선 모두 선택되었다 나타나죠. 여기에서 서식 탭 간 다음에 도형 효과 검정으로 해서 좀 잘 보이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된 것처럼 도형 윤곽선의 대시 선 스타일이에요. 이거를 파선으로 변경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축, 출력 형태를 보고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림 영역의 왼쪽, 오른쪽, 아래쪽 테두리 선이 보여야 되죠. 이 설정은 그림 영역이 아닌 왼쪽과 오른쪽, 아래쪽 이 축에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세로축, 기본축이에요. 이거 숫자 아무거나 클릭을 먼저 해주고 서식의 도형 윤곽선의 검정, 오른쪽에 보조축 숫자 클릭, 다시 도형 윤곽선의 검정색 지정, 가로축의 글자 아무거나 클릭,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 지정 이렇게 하면 테두리 동일하게 나타나고요. 아직 오른쪽에 여기에 작은 눈금선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 숫자부터 확인할게요. 최소값 하이픈 그리고 5만 단위씩 최대값 50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최소값 하이픈이 아닌 0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 수정해야 되는데요. 차트 바깥쪽 클릭, 다시 한번 이 숫자 왼쪽에서 클릭, 오른쪽에 축 옵션 나타나는데 아래쪽에 표시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길 열어서 회계로 변경, 기호 열어서 없음 이렇게 지정하면 다른 숫자 모두 동일한데 이 하이픈 이걸로만 변경되어 나타날 거예요. 오른쪽에 확인해 볼게요. 최소값 0명, 이제 단위가 바뀌어야 되죠. 여기 다시 클릭해서 축 옵션, 여기 설정 안 했다면 여기 이게 축 옵션 나타나지 않죠. 그럼 동일하게 여기도 차트 바깥쪽 클릭, 그 다음에 이 숫자 클릭하면 나타나죠. 그럼 이제 단위만 먼저 바꿀게요. 기본 단위를 5가 아닌 10으로 바꾼 다음에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최대값 50명까지 나타납니다. 최대값 바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눈금선 나타나게 해야 되죠. 눈금 클릭해서 열고요. 주눈금 없음이 아닌 바깥쪽 선택.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작게 나타나요. 이제 다음으로 8번 범례 설정해야 되죠. 교육비 이게 두 줄로 나타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 들어가세요. 그리고 범례 항목에서 교육비 선택 편집 눌러주고 여기 계열 이름에 직접 교육비 단위원 한 줄로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바로 한 줄로 보이죠. 이제 이것도 확인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도형 만들기 전에 여기 레이블 제가 아직 안 했는데요. 7번 서식의 지정이 있었죠. 출력 형태 보면 이 표식 오른쪽에 나타나죠. 여기 표식 클릭, 조금만 있다가 다시 한번 클릭, 이것만 선택되었어요. 표식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메뉴 클릭, 그러면 오른쪽에 43명 나타나요. 도형 만들어야 되죠. 여기 나타날 거예요. 삽입 탭에서 도형 삽입해도 되는데 서식에 같은 도형 목록 있어요.
그러면 아래쪽에 설명선에서 두 번째 것,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거 찾아 클릭, 마우스로 먼저 드래그 해 놓고요. 마우스 이걸로 노란색 핸들 움직일 수 있고 전체적인 크기도 맞춰 놓을 수 있죠. 출력 보면서 크기, 위치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도형의 색깔, 흰색으로 출력 형태 보이고 있죠. 그래서 도형 서식의 도형 채우기에서 테마색의 흰색 지정, 테두리는 보이고 있으니까 따로 설정할 필요 없고요. 이제 홈 탭 가주세요. 여기에선 지시가 글꼴 따로 지정이 없는데요. 차트에 지정되어 있던 글꼴 굴림으로 바꿔주고요. 글자 크기 동일하게 11포인트, 글자 색 검정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맞춤, 위에 아래 두 개 모두 다 가운데 맞춤 이렇게 클릭해 놓고요. 그리고 안에 커서 깜빡이고 있는데 도형 안에 내용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입력한 후에 꼭 바깥쪽 테두리 선택해서 글자 잘려 보이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혹시라도 글자 잘려 보인다면 출력과 도형 크기 조금 달라지더라도 도형 안에 글자는 모두 보이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파일 저장 한번 하고요. 시험장에선 여러분이 제1에서 제4 작업까지 다시 한번 틀린 거 있는지 총 검토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모두 완료했다면 파일 저장 최종 해놓고 이 파일을 감독관 PC에게 전송 제대로 했는지 확인받고 그 다음에 퇴실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